네, 일부에서 대통령실이 영빈관을 새로 짓는데 예산이 870억이 넘게 든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짚어봤는데요. 정말 많은 애청자들께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혈세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끝도 없는 청와대 이전 비용 짚어봤는데요. 이은주님, 방송 들으면서 화 좀 삭히려고 했는데 화가 더 나네요. 아이고야, 돈 주고 산 물건이면 반품이라도 하지. 이 정부 들어서서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걸핏하면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번 청와대 이전 또 영빈관 옮기는데 수혜자를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이제 여론 같은 것도 다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세금은 정말 국민이 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 의혹의 사법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세금 얘기합니다.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보죠. 지난 정부 그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세금이 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태양광 사업 외에도 이런 비슷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라고 하는데 먼저 이 내용 짚어보죠. 태양광 비리 의혹이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된 거죠? 장윤선 기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전체를 그러니까 새롭게 과거에 우리가 뭐 석탄이나 또 석유나 뭐 이렇게 했던 에너지 산업을 신재생 에너지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뭐 풍력, 태양, 바이오매스, 지열 뭐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가지고 좀 해보자라고 했고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여서 이런 사업을 쭉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30만 원만 내면 정부에서 70만 원을 보조해서 태양광을 뭐 설치해서 뭐 에너지 가격을 아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RPS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사실은 원래대로 했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했었다면 오히려 지금 있는 이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이제 민간 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텄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2,267건 그리고 부당한 대출이나 지급자금이 2,616억 원.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잘못 집행된 것들이 많은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뭐 축사에 지어놓고 뭐 태양광 한다 그랬는데 축사고 뭐 태양광 한다 그래서 가보니까 뭐 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뭐 이런 방식이 이제 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반환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냥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이권 카르텔의 비리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을 문재인 정부에 당시 있던 사람 다 때려잡는다. 이걸로 끝.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이것을 공공의 관점으로 어떻게 새롭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와 논의 뭐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으니 책임져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장성철 소장 그 태양광 사업하면서 분명히 뭐 여기저기 또
이런 일들 하면 꼭 그런 거 끼잖아요. 그렇죠. 벌 받아야죠. 12조의 기금 중에서 예. 대략 보니까 2조 1,000억 정도가 잘못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좀 조사된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정권 교체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타겟으로 해서 조사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 하인 지난 2월 달에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감사와 조사가 진행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윤성 기자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아요. 탈원전 한다고 해가지고 원전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은 잘못이지만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도 우리는 원전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우리는 완전히 뭐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보조금들이 얼마나 잘못 사용됐는지 제대로 조사해가지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보다 더 계획적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마땅한 거죠.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이런저런 돈 빼돌리고 해먹고 이런 사람들은 엄단해야지. 근데 그럼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하니까 마치 태양광 사업 자체에 지금 원전과 맞물리면서 그런 시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이 교묘하게 이제 비틀어 버린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태양광 사업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 이 비리에 어떻게 보면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살짝 감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산업부와 지자체의 매칭으로 예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은 지자체에서 결정이 대부분이 일어나요. 그럼 뭡니까? 지자체에서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비리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 안 해서 생긴 일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살짝 감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전 정부 탓했던 시리즈에서 연속선상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식물총장이어서 분명히 조사할 수가 없었다. 식물총장은 본인 관련되는 거고 요거는 지청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사권이 없었던 식물총장이었다. 근데 사실 이제 태양광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산지에 태양광 설치하고 막 이래 가지고 산사태 나고 막 이랬던 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부터 있었던 문제들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됐고 공공을 좀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 문제는 민간에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이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데 또 기재부에서 공기업에 또 돈은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또 막으니까 공공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려니까 민간에 이양해서 민간 기업들을 돈 버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의 90% 이상을 대기업들이 하는 뭐 이런 방식이 이게 사실상 새로운 산업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태양광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그러니까 자꾸 정치화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체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몇 가지 좀 문제들을 좀 막 착종돼서 가고 있는데 이걸 좀 분화하고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양광 사업을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걸 네. 한번 좀 토론을 해볼 예. 필요가 있는데 YB님 지적대로 태양광 사업은 잘했어도 관리에서 법을 이용하고 돈을 수익을 챙긴 사람들이 있으면 관리 소홀은 인정해야 된다. 100번 지당한 그럼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쟁화할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느 시대가 됐든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거나 이걸 또 연계로 해서 매개로 해서 마치 탈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봐라. 이게 곳곳에 다 썩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잘못된 카르텔 정권이었잖냐. 그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거. 굉장히 냉정하게 그 사안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사는 수사대로 또 평가는 평가대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영빈관 논란이 또 국민들 정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한데요. 이번에 추석 연휴 있었고 갤럽
지난주에는 안 나왔죠. 네, 튀었죠. 이번 한국- 주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우리 방송 앞두고 항상 나오는데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3%. 올랐네요. 네, 부정평가가 5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가 한국갤럽 조사 기준입니다. 20%대를 벗어나서 30%대로 올랐었습니다. 지난주보다 6%포인트 예. 오른 건가요? 지지난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발표가 지지난주보다. 없었으니까 예. 지지난주보다는 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예. 27에서 33으로 부정평가는 63에서 59로 4%포인트 내려왔는데 다른 두 조사 결과를 빠른 속도로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추가 분석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지난 13일, 1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넥스트 위크 리서치가 실시했는데요. 우리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 37.5%, 오, 거긴 더 올랐나요? 부정이 60.2%로 직전 조사 비교해 보면은 5.1% 포인트. 포인트 차이는 비슷한데 네, 5.1% 포인트. 지난주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30%대 거의 중후반까지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는 60.2%로 직전 조사보다 내려왔습니다. 한 조사 더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13일, 14일 우리 광주방송 조사와 같은 기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4.2%,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부정평가는 63.1%로 대체적으로 긍정평가가 조금 올라간 결과가 나타났는데 예. 이건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 또는 영빈관 내용은 포함이 안 됐는데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다른 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층 70대 이상에서만 결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보다는 다분히 지금 이재명 대표와 사법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70대 이상이 뭉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지지율 상승의 이유다 이렇게 예. 분석하시는 겁니까? 갤럽 기준으로 보면 다른 연령대는 다른 지역적으로는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70대 보수층이 직전 조사 비교해서 결집을 뚜렷하게 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70대의 62%가 잘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60대 이상은 48%가 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18세에서 29세까지는 20%, 30대는 17%, 40대는 20% 등 이렇게 60대 이상에서만 좀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라고 상승된 것으로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과연 상승 추세로 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도 갤럽 조사를 보면 8월 첫째 주에 24%까지 내려간 뒤로는 25, 28, 27, 33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파장이 초반에는 좀 지지층들이 흔들렸는데 그 이후에 대체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약간의 결집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더 많은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올라간 결과로 보입니다. 박진영 교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뭐 사회적 변화도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 사회가 보수주의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응답률을 아마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층이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건 지난 대선 1년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 흔히 하는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이 보수들의 이 의지가 강하다. 이게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장윤성 기자 분석은. 네. 저는 사실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지지가 올라가려면 수도권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그리고 연령대로는 40대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요. 실제로 수도권과 40대가 전혀 변화가 없거나 40대 같은 경우는 잘했다는 평가가 한 자릿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민심이 동요하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지지율이 오르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지금 하고 있는 뭐 예산 낭비의 문제, 뭐 김건희 여사 이슈,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 수도권이나 40대가 움직이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수가 계속되면 그냥 여전히 그 70대 영남 보수 여기에 박스권에 갇혀서
탈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지금 금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조금 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뭐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없고, 전반적으로 잘한다 7%, 열심히 한다 7%, 소신이 있다 이렇게 한 4%,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뭘 잘했다라는 쪽으로는 그냥 민생 경제 잘하고 있어요 한 9% 나온 거 외에는 대략 20% 가까이가 이거는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지마 지지 네, 같은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좋지가 않은 거죠. 이번에 우리 광주방송 여론조사 대통령 직무평가하면서 추석 연휴 정치권 이슈로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한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김건희 특검법이 40.2%로 가장 관심이 높았고 이재명 기소가 24.1, 국민의힘 이준석 갈등이 13.4 이렇게 나왔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서 찬성 반대는 어떻게 나왔나요? 찬성이 높았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는데 우리 UPI 뉴스와 광주방송 조사입니다. 찬성이 10명 중 6명 가까운 57.8%로 나타났고요. 반대는 36.5%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기소 관련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비교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되고 있는 이슈거든요. 이재명 대표 기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사소한 혐의로 야당 대표를 기소한 정치 보복이다가 50.7%, 국민을 속인 위중한 혐의에 대한 정당한 조치다가 42.3%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내용 전망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 같다 42.5%,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것 같다 41.8%. 이 판결 전망을 보면 물론 이 여론으로서 판결을 예상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말 그대로 사법 대전쟁입니다. 예. 그리고 또 관심이 갈 만한 조사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관련해서도 물어봤는데 이게 계속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내용 수습과 관련된 부분인데 부정이 50.8%, 긍정은 32.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여론 또 뉴스를 신문을 보고서 잘 확인하고 있고 이건 카르텔에 대해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야기를 했지만 당무 개입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당무 개입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하냐 아니냐? 예, 개입하고 있을 것이다 60.6%,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29.7%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지 성향이나 또 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응답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무 개입 같은 경우에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문항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지지율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배웅기 앵커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대로 여론조사라는 것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지지율과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냉철하게 따져보면은 더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걸 안 봐도 비디오인 그런 응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여론조사를 저는 우리 배종찬 소장 계시니까 예, 존중하는데 예.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분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네. 왜냐하면 어떻게 물어봐도 예. 지지 성향에 따라서 답변이 뻔한 것을 조사할 의미가 있나요? 왜 할까?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어가 좋냐 수학이 좋냐 네. 뭐 이렇게 조사하는 것과 국어가 어렵냐 수학이 어렵냐 이렇게 조사하는 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마치 엄마가 나를 많이 키우셨는데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 우리 UPI 또 뉴스와 우리 KBC 광주방송 조사를 넥스트 위크 리서치가 있는데 제가 디스 위크 이번 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묻지마 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30% 35% 가까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에 의해서 형성된 저는
반대의 지지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정치권이 이걸 더 이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악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극우적인 유튜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적대감이 형성되고 적대감으로 인해서 자기 진영을 지지하는 이런 상황들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 여론조사에는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이제 해외 순방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바로 어제 오늘 불거진 또 우리 방송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룬 이 영빈관 이슈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에는 특히 이제 경제적 이슈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금치 없는 잡채 먹기 싫어요라는 이야기를 정도로 시금치 주먹만한 한 달에 8,000원이거든요. 말 그대로 경제 충분히 윤석열 정부나 경제팀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순방 때 성과가 과연 있을지도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순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교적으로 움직이고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여론의 대체로 도움이 되죠, 장성철 소장. 그렇죠. 외교적인 성과를 많이 이뤄내고 오시고 또 외국 정상들과 여러 가지 합의를 해 오시면은 여러 가지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전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배터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합의를 좀 보고 오는지, 우리나라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라도 좀 남겨놓고 그런 성과를 갖고 올 수 있을지라는 것과,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사소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해프닝성 잘못된 행동들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인 성과를 다 뒤덮을 수 있다. 여론조사 살펴봤는데요. 심쿵 자몽일기님 33%가 이렇게 높아 보이다니 참 그런 의견 주셨고요. 네. 사람 아이디 쓰시는데요. 한가위 혜택 보신 거군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점점 더 눈사람이군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분들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70대가 결집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했는데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한우리님 부산 사는 사람인데요. 도대체 여론조사가 진실을 말해주는 건가요? 정권의 안정을 바라는 여론조사인가요? 주위에 10명 중에 3사람이 지지를 한다고 한다면 그중에 우리 어머니처럼 어차피 뽑아놨는데 그래도 지지해야지 하는 지지자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냉소적인 정치 상황 자체가 오히려 진보 성향의 대통령 국정 수행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응답 비율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실제 한국갤럽이 아까 우리 박진영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는데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입니다. 보수 319명, 중도 328명, 진보 235명으로 6명으로 거의 뭐 100여 명 가까이 보수와 차이가 납니다. 예, 앞부분에 몇 분 저희가 댓글 선정해서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드리기로 했고요. 또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어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받으실 분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고백만님.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닮은 점이 참 많네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파고, 윤석열 정부는 전종권 파고. 예, 화장품 드리겠습니다. 파고 이거 무슨 뭐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아, 영화 말고 파고라는 아니 예능에서 파고 그래요. 오늘 맞아. 파고 예. 시사 1번지 구독자 파고 배정찬 소장이 항상 금요일 날 나오니까 금요일은 웃으면서 시작하고 예. 웃으면서 끝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또 다시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의 독감에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